서울 아파트 평균 15억 원을 넘었습니다. 전세는 7억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 투자는 사실상 멈춰 서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겉으로 보이는 숫자와 속에서 진행되는 흐름이 전혀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경제 전망과 함께 시장의 핵심 신호를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성장률은 올라갔는데 왜 체감 경기는 더 불안할까요?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2월 경제전망 수정치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은 기존 1.8%에서 1.9%로 0.1%포인트 상향됐습니다. 반도체 경기 호조와 소비 흐름 개선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수출과 일부 내수 지표가 예상보다 나아지면서 전체 성장률이 소폭 조정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함께 봐야 할 숫자가 있습니다. 건설 투자입니다. 기존 2.2% 증가 전망이 0.5%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성장률은 올라갔지만 건설 부문은 급격히 식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건설 투자는 주택 착공과 직결되고 이는 곧 중장기 공급 기반과 연결됩니다. 건설이 위축되면 공급은 줄어들고 특히 지방 부동산 경기는 더 큰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외 변수도 여전히 부담입니다. KDI는 미국의 관세 정책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무역 환경이 흔들릴 경우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대만 전쟁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전쟁 발생 첫 해 세계 총생산이 9.6% 감소할 수 있고 대만은 40%, 중국은 11%, 미국은 6.6%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정학적 리스크는 국내 경제와 자산시장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공급은 늘리겠다면서 시장은 왜 더 불안해질까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산 신도시 정비사업 선도지구 주민 간담회에서 공공과 민간 재건축 재개발을 모두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개발에는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민간 주도 사업에는 인허가 등 행정 지원을 통해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정비사업은 도심 공급의 핵심 수단입니다. 특히 서울과 일기 신도시의 노후 단지들은 중장기 공급 안정과 직결됩니다. 다만 정비사업은 추진에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도 개선이 발표됐다고 해서 당장 몇 달 안에 대규모 물량이 공급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단기 공급이 막히면 시장은 즉각 반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단기 공급 우려가 커지자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압박 메시지를 연일 내놓고 있습니다. 제도 손질이 진행될 경우 절세 목적의 매물이 올해 중순까지 나올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임대사업자 매물이 23년에 걸쳐 시장에 나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신규 공급을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주택의 유통을 확대해 단기 숨통을 트이겠다는 접근입니다. 공급은 새로 짓는 물량과 기존 주택이 매물로 나오는 물량으로 나뉩니다. 지금 정책의 초점은 후자에 맞춰져 있습니다. 다만 매물이 늘어날 경우 매매 시장에는 완충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동시에 임대 물량이 줄어들 경우 전세 시장에는 또 다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서울은 15억, 경기는 6억입니다. 이 격차가 말해주는 건 무엇일까요? 부동산 아백 14에 따르면 1월 기준 서울 아파트 가구당 평균 매매가는 15억 6,189만 원입니다. 반면 경기도 평균 매매가는 6억 600만 원입니다. 두 지역의 차이는
9억 5,589만 원으로 2000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 격차입니다. 서울 평균이 15억 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가격 부담을 느낀 수요자들이 경기 지역으로 이동하는 흐름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른바 탈서울 선택이 구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환경입니다. 통근 여건이 확보된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 이동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세가 7억 원에 가까워졌습니다. 감당하지 못한 세입자들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평균 가격은 6억 6,948만 원입니다. 7억 원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매물은 대폭 줄었고 입주 물량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사철을 앞두고 서울 외곽 지역에서도 전세 매물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노도강과 금강구 지역은 한 달 새 28.9% 줄었습니다. 대출 규제로 중저가 매수 수요가 늘었고 실거주 의무 강화 역시 전세 물량 감소를 부추긴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전세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은 상승 압력을 받습니다. 현장에서는 임장을 다녀온 뒤 한 달 만에 1억 원이 오른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 매매 가격 상승, 전세 물량 감소, 서울과 경기의 가격 격차 확대가 동시에 진행되는 구조입니다. 아파트가 부족한데 빌라는 왜 줄어들고 있을까요? 서울 B아파트 준공 물량은 1년 새 23% 감소했습니다. 인허가와 착공은 일부 개선됐지만 5년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B아파트마저 위축되면 중저가 주거 대안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2029년까지 아파트 공급 가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 속에서 단기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를 통한 B아파트 활성화 요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160조 부채를 나눕니다. 공공 공급 체계도 바뀝니다. LH는 토지주택개발공사와 비축공사로 이원화됩니다. 17년 만에 본격 개혁입니다. 160조 원 규모의 부채는 비축공사가 맡고 개발공사는 공급 확대에 집중하는 구조입니다. 공공기능을 분리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구조 개편이 실제 공급 확대 효과로 이어지려면 재무 안정과 사업 집행 속도가 함께 확보돼야 합니다. 오늘 시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장률은 소폭 상향됐지만 건설 투자는 급격히 둔화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은 15억 원을 넘었고 전세 평균은 7억 원에 근접했습니다. 서울과 경기의 가격 격차는 통계 작성 이후 최대입니다. 전세 물량은 줄고 있고 B아파트 공급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비사업 가속과 단기 매물 유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 공급 확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결국 지금 시장의 핵심은 공급 기반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그리고 단기 유통 물량 확대가 시장의 압력을 얼마나 완화할 수 있을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의 숫자들은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시장의 방향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부동산 시장 동향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